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의 대명사 주대명입니다. 우리 정규반 수업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과제해야 되는지 부교재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궁금한 거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OT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부교 수업에 대한 진행 방식, 그리고 부교재의 구성, 그리고 과제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스터디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익의 최적화된 수업이라고 해놨어요. 제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말 중에 하나인데 optimization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똑같이 해야 되는 노력을 해서도 최대한 많은 효과를 내도록 해야겠죠. 그게 항상 생산성이기도 하고 효율성이나 능률성이기도 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것만 탁탁 잡아서 정답을 찾아 나가는 거, 그리고 불필요하지 않으면서 학습 효율이 높은 학습법으로 공부해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최적화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문제를 그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요거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건 뭐겠어요? 가장 학습 효율이 높은 문제만 선별하는 거겠죠. 역시 그것도 최적화입니다. 부교재 구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제 나름대로 학습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해 놨으니까 믿고 한 달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과제를 하시거나 리뷰를 하다 보면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은 우리 반별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올리셔도 되는데요. 반별 게시판이 제가 종류가 좀 많아서 매일매일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가끔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이 하루 이상 방치되어 있으면 제가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빠르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질문 있으면 인스타그램의 DM이나 아니면 특히 요 주토마 지메일 메일로 질문을 주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하루에도 2번, 3번 이상 메일을 들어가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꼭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메일로 질문을 주실 때는 제목에 중급 10시, 정규 11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제목 달아주시고, 그리고 부교재 10종 몇 번 문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문제의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찰칵 찍어가지고 그 찍은 사진을 저한테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의 보기 D가 왜 안 되느냐 이러면 제가 바로 보고 답변 드리죠. 저한테 부교재가 없을 수도 있고요. 저는 또 매달 업데이트되는 부교재를 따로따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페이지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몇 페이지 몇 번 이러지 마시고 문제를 사진으로 꼭 찍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사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문제 그 과제의 제목을 예를 들어서 MIT DA 4일차 5번 문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낫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질문을 올려주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에 대해서는 일단 최대한 여러분한테 수업은 쉽게 전달드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지만 영어에 대한 학자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는 B다. 그런데 가끔 C도 된다. 그리고 가끔은 D가 되기도 한다. 이러면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너무 혼선이 많아지죠. 변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토익에서는 A는 B다, C, D는 거의 출제하지 않거나 아예 안 낸다면 그냥 A는 B다라고 정리할게요. 그게 우리가 서로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익에서 출제하는 범위 안에서만 최대한 명확하고 그리고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전달 드릴게요. 어떤 문제가 자주 나올까요? 늘 나오는 출제되는 문제들, 매 시험의 문제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나오는 문제, 그리고 자주 나오는 출제 방향을 전달해 드릴 거고, 최근에 바뀌는 트렌드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낭비 없이 토익에서 필요한 것만 딱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짜놨고요. 자료는 일단 최대한 100% 기출 문제를 쓰는데 저작권의 문제가 있으니 약간 고쳐서 문제의 포인트를 그대로 살려서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제 부분에서의 문제는 최상의 퀄리티를 가진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수업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하게 되는 부분 이제 TPA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건데, 이 TPA 수업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문법 학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문법을 위한 문법 정리는 할 필요가 없죠. 가끔 문법 정리가 잘 돼 있어도 문제를 못 푸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그 문법적 요소가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잘 모르고 그것이 조금만 변형이 되어도 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할 일은 문법을 정리하는 것보다 문제를 보고 밑줄의 위치,
보기의 구성을 보면서 이 문제는 뭘 묻는 문제다라는 걸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의 형태, 타입과 패턴을 보고 그걸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TPA 수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토익에 출제되는 문제의 출제 트렌드나 이런 유형 같은 것들을 제가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대표성이 있는 문제 유형들 위주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과 어떤 패턴으로 출제되는지를 모르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세팅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함정이 되는지까지 파악해낼 수 있도록 같이 해보죠. 자, TPA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께서는 그날 배운 내용의 부분을 복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TPA Easy, Hard가 바로 거기에 속합니다. 일단 Easy는 좀 기본 문제, 그리고 Hard는 좀 어려운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하신 후에 Easy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리고 해설지를 보면서 꼼꼼히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하드를 푸셔서 도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계에 맞게끔 학습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다 풀고 리뷰하지 마시고 이지 풀고 하드 풀고 원 바이 원 단계별로 해주세요. 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지만 막상 문제를 풀면서 자기 것으로 바꾸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들을 때는 이해했어도 막상 문제를 혼자 만났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꼭 TPA 이지 하드에 대한 과제 복습은 그날 배운 내용은 반드시 그날 할 수 있도록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을 보고 리뷰하면서 이 문제는 많이 본 것 같다 또는 이 문제 다시는 틀리면 안 되겠다 싶은 문제들은 오답 노트에 따로 정리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봐주세요. 자, 주교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문법 파트 부분은 사실 부교재의 TPA로 수업이 거의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주교재에도 해당되는 진도 부분이 있죠. 이게 과제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투부정사를 배우고 나면 투부정사 관련된 부분이 주교재도 있잖아요. 해당 챕터. 그래서 주교재 부분에 같은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이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주교재 부분, 파7 부분은 주교재 위주로 좀 하긴 할 건데 그래서 파7이 포함되어 있는 강의에서는 주교재도 같이 할 거예요. 과제 중에 일부 주요 문제는 그 다음날 수업하면서 리뷰하면서 일부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그런 형태로 가져갈 겁니다. 10회반이나 주말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리뷰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서 많이 쓰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주교재는 어휘 쪽하고 독해 위주로 과제가 좀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교재 수업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을 샀는데 많이 안 본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일단은 학생들 중에 이미 이 해커스 리딩 교재를 가지고 이미 공부를 혼자 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미리 풀어본 문제들을 또 푸는 데 있어서는 조금 학습할 때 수업 시간에 긴장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따로 정리한 나름의 선생님의 노하우나 선생님의 엑기스가 들어가 있는 그죠? 핸드아웃으로 수업을 해달라고 선호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DA 부분인데요. DA 부분은 Daily Assignment라고 해서 매일매일 Part 5, 6 Full Set 하고요. 그리고 Part 7이 약간 Half Set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매일매일 하루 시간을 재놓고 Part 5, 6 Full Set, Part 7을 40분 정도 시간을 잡아서 테스트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 번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에는 따로따로 하셔도 좋습니다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아무래도 긴 시간 동안에 오랜 기간 집중력과 체력을 가지고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 훈련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Part 5, 6의 Part 7까지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최근 출제 스타일 그대로를 살린 겁니다. 난이도는 약간의 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보다 조금 어렵게 보기를 조정한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러니 많이 틀린다고 해서 특별하게 좌절하시지는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 같은 경우는 어휘 학습을 좀 따로 조금 더 많이 하시라고 제가 기출문제, 어휘 문제 중에서 어휘 문제만 좀 뽑아서 또 따로 실어놓은 부분입니다. 풀고 해설지 보고 리뷰하시되 리뷰로 충분하지 않은 부분은 영영사전을 살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셔야겠습니다. 자, 문장 구조 분석하고 직독 직해 훈련인데 사실 문장 구조 분석은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이면서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해요.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그리고 수식어는 가로치는 이런 간단한 훈련이지만 이게 기본이 되는 거죠. 이러한 기본 체력이 갖춰져서 리스닝,
Part 5, 6, Part 7 두루 다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기본 체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꾸 모의고사만 푸는 것은 그닥 점수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모의고사 푸는 훈련도 하시겠지만 이렇게 기본 체력 올려주는 것도 같이 해주세요. 문장 구조 분석은 하면 할수록 빠르고 정확해지고 효과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빠짐없이 훈련해 줍니다. 기초 체력 훈련은 원래 오랜 기간 계속 해줘야 비로소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며칠 해봤다고 달라지진 않아요. 파7 패러프레이징 부분은 파7 강의가 따로 없는 2시간짜리 강의에서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모의고사를 꼭 쳐보셔야 돼요. 70분의 기본 시간 세팅을 하시고 원래 75분인데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어느 파트에서 더 많이 틀리는지 자신의 취약점을 발견해서 그쪽 부분을 조금 더 학습량을 늘리는 형태로 전략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돼요. 전체적인 70분의 체력과 집중력 이것을 얼마만큼 유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를 위해서 이러한 풀 테스트를 일주일에 꼭 최소 한 번은 해봐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매주 과제로 드릴 테니까 해보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 외에 파트 5, 6 풀셋 특강이라든지 자주 나오는 문제들만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는 여기서 다 나온다 특강, 다 나와 특강 또는 그 외에 파7과 관련된 또는 파6의 특강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있을 거예요. 시간적인 부분이나 학원의 강의실 배정 이런 여건만 맞춰주면 현장에서 할 거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제가 온라인상으로 특강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 영상 보시면서 시험 수업 외적인 부분에서 추가로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재 부분 중에서 별책으로 제가 토종어휘라고 해서 넣어놓은 게 있어요. 이 토익 정복을 위한 핵심 어휘인데요. 이 토종어휘는 사실상 토익 시험에서 나오는 모든 어휘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A시도 약간 들어갑니다만 기본적으로 Part 5, 6, Part 7 위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원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 어휘가 어떤 어휘들과 좀 잘 출제되는지 그리고 그 어휘가 토익에서의 어떤 부분이 출제의 주요 포인트인지 이런 것들을 잘 잡아놨어요. 그래서 토익의 출제 방향에 맞춰서 어휘를 설명해놨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익의 가장 최적화된 어휘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일 한 회분씩 20일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하루에 2-3개씩을 하시고 한 번 정도, 2번 정도 더 반복해서 보시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앞쪽에 테스트가 붙어 있는데 그 테스트를 칠 때도 옆에 정답을 가리고 그리고 정답을 바로바로 확인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쓰세요. 테스트 창에다가 바로 정답 체크하지 마시고 테스트 자체를 여러 번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휘 학습을 할 때는 일단 무조건 소리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잘 몰랐던 어휘나 이런 부분들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익숙한 어휘는 크로스아웃 시켜서 지워나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 계속해서 지워나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아주 모르는 것만 남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어휘는 점점 줄게 돼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2-3일 만에도 책 한 권을 쑥 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 어휘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 역시 반복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하셔서 최대한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터디와 관련된 부분은 스터디 OT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어휘 테스트죠. 강제라도 서로 할당량을 정해놓고 테스트를 치게 함으로써 어휘 공부를 억지로 좀 하게 한다는 점이 있어요. 오늘 수업 얼마나 리뷰했는가, 정확히 이해했는가 리뷰하는 시간 가지시고 전날 과제 다 해왔는지 과제를 하면서 혹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뭐 있는지 서로 꺼내놓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에는 그날 해야 될 과제 중에 일부를 서로 시간 재고 푸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전날 과제를 하고 혼자 공부를 해봤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서로 토론하는 거 이게 핵심이죠. 그렇게 진행하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저나 조교가 방문해서 여러분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답변해 드리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수업과 관련해서 부교재는 꼭 지참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날 오늘 부교재 안 들고 왔어요. 복사해 주세요 이런 말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미리 본인이 옆 사람 거 부탁해서 복사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서 빠뜨리지 않고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학원에서도 지난 수업에 대한 핸드아웃은 요청할 수 없도록 해놨고요. 중간 등록자는 이미 수업을 듣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업료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 수업에 대한 핸드아웃을 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수업 외적으로 수업과 스터디만 하기도 바쁜데 며칠 전 거 핸드아웃을 달라고 이 학생 저 학생 여러 명이 부탁을 하면 그걸 다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정작 수업과 스터디에 충실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물론 익셉션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한가할 때는 얼마든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최대한 자제해 달라라고 말씀드릴게요. 반대 게시판 이용에 대한 안내는 읽어보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문 사항은 반대 게시판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주토마 gmail.com 이메일을 통해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교재와 관련된 건 해커스코 KR 들어가시면 교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커스코 KR 들어가시면 이왕 들어가신 김에 교재에 대한 자료도 보시고 주교재에 대한 자료, 그 외에 적중 예상 강의, 그리고 정규 시험에 대한 총평 강의, 그리고 그 외에 무료 문법 강의까지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꼭 거기서 필요한 자료들 챙겨서 여러분 것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재는 혹시 제가 복사집 맡기는 게 있으면 10층 1400 카피 이용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13층에 가면 학원 교재 판매처가 있어요. 여기서 교재 구입하시면 됩니다. 개강 3일차까지는 그렇고 개강 3일차 이후에는 4층 접수처에서 교재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OT는 정리했어요. 물론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한 얘기들 해드릴 건데 이 정도 정리 한번 해두시고 나서 수업에 들어오시면 훨씬 더 따라오시기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 달 여러분이 목표로 하시는 점수 모두들 달성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해서 저도 열심히 강의하고 여러분도 열심히 따라오셔서 한 달 동안 목표로 하는 점수들 다 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달 같이 화이팅 합시다.